네, 지평선 이세훈입니다. 이번 풀어볼 문제는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홍영표의 사주죠. 질문은 뭐냐면 이제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되겠느냐, 요번에 안 되면 다음번이라도 되겠느냐, 이 얘기인데, 이건 이제 인물평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민주당의 그 당대표에 나선 사람이, 뉴스에 보니까, 3명이라고 하나요? 이낙연, 김부겸, 홍영표. 구체적으로 당권에 도전한다고 이렇게 출사표를 낸 사람은 없어도, 대충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나봐요. 이낙연, 김부겸, 홍영표. 근데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오늘 풀이할 질문은 결국은 인물평을 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이 하우스님이 인물평을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이나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결국 인물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이낙연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낙연은 지금 이제 대권 주자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대권 주자이지만, 근데 대권 주자가 지금, 당대표에 났으면 임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원래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하고는 분리가 되니까, 내년 3월 달인가, 이제, 내년 3월인가? 대통령 후보 나서면은 이제 당대표가 안 되는 거죠. 내년 3월인가요? 내년 3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내년 5월 달인가요? 6월 달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가 22년이네요. 22년 3월 2일. 그러나 3월 9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이 아니라 후년 22년도.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내년 5월에 뽑는다고 하나요? 내년 5월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하고 당대표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랬는데, 원래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냐? 세력가예요, 세력가. 지역의 세력가. 원래 국가라는 게,
지역의 세력가들 중에 제일 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국가에서만 왕이라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을 지역에서 제일 센 놈이 왕이에요. 반드시 왕이라는 칭호를 국가에게만 붙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제일 센 놈이 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에서 제일 센 놈은 전라도의 왕이겠죠. 경상도에서 제일 센 놈은 경상도의 왕이고, 그 제일 지역의 세력가, 지역의 왕 중에서 제일 센 놈이 이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제일 센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든 왕이든 하여튼 왕 중 왕이에요. 지역에서 제일 센 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왜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왕 중 왕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센 놈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지역의 세력가들의 모임인데,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전체 지역에서 왕이 되는 거니까, 당이 그 당 안에, 한 당 안에 지역의 왕들이 지금 있잖아요.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다 지역 세력가들 중에 다 지역의 세력가들이 모인 게 그 당이고, 그게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 왕 중에, 지역의 왕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는, 대통령 후보라는 얘기는 이미 그 당에서 제일 센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보다 더 센 거죠, 대통령 후보가. 이게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가 제일 센 놈인 거고 원래, 근데 대통령 후보면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대표가 그 당에서 제일 센 놈이니까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대표가 존재하는데 대통령 후보를 뽑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누가 됐어. 그럴 경우 그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센 놈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게 제일 센 놈인 거예요. 당대표보다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지역, 전체 지역, 국가라는 전체 지역에서 제일 센 놈이 대통령을 하는 거니까 당대표보다 더 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대표인 놈이 대통령 후보 나가도 돼요. 당대표가 이미 최고로 세. 예를 들어서 김대중 같이 당대표가 제일 세. 김영삼처럼 이미 당대표가 제일 세. 그거보다 더 센 놈은 없어. 그러면 대통령 후보를 뽑을 필요 없죠. 그 당에서 당대표가 제일 센 놈이니까. 그럼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나가면 돼. 그러면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분리할 필요도 없어.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이 남자들 세계에서 왕을 뽑는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천하가 평정이 안 돼가지고 제일 센 놈이, 그러니까 군웅이 할거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지역 세력가가 없어. 예전에 김영삼이 대통령을 되고 나서요. 대통령 되고 나서 몇 달 안에 3개월 정도인가 지나고 나서 김대중하고 회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도 나고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김대중이 아무런 직함이 없어. 국회의원도 아니야.
평민이야, 평민. 무직자. 그런데 만나자고 해. 김영삼이가. 웃기죠? 대통령이 무직자를 만나자고 그래요. 실업자를.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을 만나요? 왜 만나느냐? 세력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세력가기 때문에. 그 지역, 전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김대중이 너 국회의원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이 아무런 직함이 없어. 그래도 전라도를 다스려. 국회의원을 너 국회의원 해. 너 국회의원 해. 김대중이 하라면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은 아무런 직함도 없고 그냥 실업자야. 실업자, 평민. 그런데도 그 지역을 다스리더라. 지배하더라라는 거예요. 전라도를. 그러니까 전라도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되기 전이었죠. 군수나 뭐 경찰서장, 경상도의 광주든 전주든 아니면 경상도든 경찰서장이 김대중한테 꼼짝은 못해. 왜냐하면 세력가니까. 김대중을 어떻게 잡어? 물리력으로도 못 잡는다고요. 이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력. 이게 정치예요. 정치. 이게 직함도 필요 없어. 심지어 공무원도 필요가 없는, 공무원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력가가 된다는 거는 공무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알려면 정치학에서는 안 나와요. 이런 게 육도 삼략이나 아니면 뭐 심서 이런 거를 읽어야, 공부를 해야지 이 정치라는 게 어떤 거다, 이 세력이라는 게 어떤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마키아벨리 같은 그런 그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놈이 지은 이 수준 떨어지는 아니 이제 유교 철학이나 도교 철학 이런 거 공부하다가 마키아벨리 같은 거 읽어보면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 이건 초등학생 수준이야. 그냥 이따나 찢어버렸어. 이까짓 거. 그런데도 이거는 이제 최장집이가 안철수가 정치하겠다 나오니까 야 안철수야, 내가 이 마키아벨리 책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이거 읽고 정치해. 아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 했겠지? 그래서 지금 이 절대적인 세력가가 없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절대적인 세력가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하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김영삼이나 김대중 시절 같으면 그냥 당대표가 김영삼이든 김대중 하다가 그냥 대통령 후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감히 김대중이나 김영삼한테 개겨. 그냥 그 지역 세력가니까 지역 세력가들끼리 맞붙어가지고 이제 통합 두목을 뽑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 남한 전체에 가장 센 놈을 뽑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이후로, 삼김시대 이후로 군웅이 할거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세력가들이 있는데 아주 평정한 그런 세력가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대표 따로 뽑고 대통령 후보 따로 뽑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쪽 줄서기 할 건가. 옛날 뭐 너무 김영삼 김대중 때는 줄서기가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줄서기가 뭐가 있어. 그냥 김대중 밑으로 가거나 김영삼 밑으로 가거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강력한 세력가가 없기 때문에
군웅이 활과하는 시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대표 따로 뽑고 대통령 후보 따로 뽑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본질이 이런 거예요. 본질이. 이런 거 아무나 몰라요. 이런 거를 알려면 애초에 책사에 머리를 타고 놔야 돼요. 책략가. 이런 거를 알려면.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타이밍이 지금 좀 애매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낙연이 왜 당대표 나오려고 하느냐. 물론 아직 이제 출사표를 던진 건 아니지만 이낙연 입장에선 내가 좀 더 세력이 아직도 내가 좀 약하지 않냐. 당내 세력이. 그리고 전국적인 세력도 약하지 않냐. 좀 더 내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를 해가지고 좀 더 애들을 지금 이제 당내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의 대표 아니에요. 이게 다 세력들 그 동네 왕초야.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세가지고 이놈들 좀 누르고 이놈들을 내가 좀 더 내 부하로 밑으로 좀 내가 좀 누르고 힘을 더 센 놈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이낙연 입장에서 지금 이낙연이 그 가장 유력한 후보, 대통령 유력한 후보라고 남들이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본인 생각에는 그래도 좀 약한 것 같아. 좀 이 각 지역에 있는 이놈들을 좀 더 누르고 내가 좀 더 강력해져야 되니까 당대표도 좀 해서 내가 좀 더 권위도 올리고 힘도 세게 하고 이래야 좀 되지 않겠나. 내가 좀 힘을 길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이낙연이는, 나오겠다는 거죠. 나온다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영표는, 나는 대통령은 뭐 관심은 없고, 뭐 관심이 없을 리는 없을 거고 나는 대통령까지 욕심은 없고 내가 당대표를 해보겠다라고 해요. 뭐 본인이 대통령에 욕심이 없다면 그리고 아직 본인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느닷없이 김부겸도 나와요. 김부겸은 왜 당대표를 하려고 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인물평으로 본다면 김부겸은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내가 김부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제 행자부 장관을 했잖아요. 행자부 장관을 했는데 언제 했죠? 김부겸이 행자부 장관을? 김부겸이 행자부 장관을 한 때가 어디야? 언제야? 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초대 내각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부겸이 행자부 장관을 했는데 그때 무슨 경찰 뭐 사건도 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근데 언론에서 김부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행자부 장관이 옛날에 내무부 장관이고 경찰을 다스리는 장관이에요. 치안, 국내 치안. 이걸 내무부 장관이 했고 이거를 이제 행자부 장관이 지금 하는 건데 그럼 경찰 총수예요. 경찰을 총지휘자야. 근데 경찰의 문제가 나왔을 때 경찰에 뭐 비리든지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김부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김부겸 저게 옛날 내무부 장관이고 경찰의 총사령관인데 저는 뭐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뉴스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뭐 기차를 탔나 뭐 어디서 탔나 했는데 어떤 놈이 난동을 부렸는데 같이 그 기차를 타고 온 사람 중에 행자부 장관이 있어가지고 김부겸이 야 너 내려 뭐 어쩌기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나 김부겸이야 이 짜샤 뭐 이런 식인가 뉴스에 한번 나가지고 야 김부겸이가 응? 기차에서 그 난동 피우는 놈 하나 잡았네 뭐 아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뉴스 보고 야 그러니까 김부겸이 행자부 장관일 때 한 일이 없어. 뭘 했는지 모르겠어. 뉴스에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다 그거 뉴스 하나 딱 나온 거야. 야, 저 새끼가 왜 저래? 뭐 이렇게 장관이면 옛날 내무부 장관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경찰의 비리가 터지고 뭐 이게 이슈가 있고 그러면 나와서 이게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김부겸이 뭐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사주풀이를 해보니까 역시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요번에 김부겸이가 대표를 하겠다. 민주당 대표로 나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닌 거예요. 한 일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그보다는 그 다음에 홍영표는 그러면 인물이 대표할 인물이 되겠는가? 홍영표는 이제 과거에 운동권 출신 이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투쟁 경력은 있는데 투쟁 경력은 있는데 중앙 무대에서 서기에는 스케일이 좀 작아 보여요. 중앙 무대. 그러니까 이제 행동대장 같은 거나 아니면 지역에서의 어떤 사령관 같은 거는 할 수는 있어도 중앙 무대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두각을 자기의 그 세력을 가지고 뭘 하기에는 정치를 하기에는 좀 약해 보여요. 그릇이. 그거보다는 차라리 김두관이가 훨씬 나아 보여요. 김두관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두관이가 지난번에 사주를 보니까 세력을 충분히 가질 만한 사주여서 김두관이가 당대표 한다면 훨씬 어울려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는 저기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은 그만둬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이렇게 짧게 대표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어차피 본인이 그 대권 주자로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자의반 타의반 상황이죠. 현재는 그 상황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짧게 당 대표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짧게라도 내가 좀 더 당 대표가 돼가지고 내가 이 국회의원들 오합지졸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 이 춘추전국 시대 같은 이런 군웅이 하는 시대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당 대표를 해보겠다라는 건데 대통령 후보는 이낙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누구지? 박원순도 있고
박원순도 슬슬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꿈을 이제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박원순이는. 나도 대통령 후보예요. 할 수 있어요. 나도 나갈 수 있어요. 대통령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이재명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너는 대통령 나가야 돼. 대통령감이야. 이재명은 이러고 있는 거고, 예, 박원순은 조금 어설프죠. 그 행위가. 나도 대통령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이러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예, 이낙연이가,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낙연을, 이재명이나 박원순보다는 쳐주지만, 이거는 사람이 샤이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너 강력한 대통령 후보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 할 뿐인 거예요.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 북한에 대한 찬양이나 아니면 뭐 빨갱이 콤플렉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놓고 미군 철수 얘기 같은 거 못 하잖아요. 지금 뉴스 같은 데서. 그런데 속마음은 미군 철수해야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대놓고 얘기 못 하냐면, 대놓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빨갱이 아냐. 그러니까 빨갱이를 욕하는 거는 대놓고 욕을 할 수 있어. 그거는 남들이 욕을 안 해. 근데 미군 철수 같은 건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분위기가, 나라 세상 분위기가.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낙연이 대통령 지지도 1위고 대통령 강력한 후보다. 이거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박원순이나 이제 이재명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다. 이낙연보다도 더 센 후보다. 이거는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운을 보면 올해가 경자년인데 식신이 충이 걸렸어요. 해운에서.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거 이전에 인물평을 봤을 때 홍영표가 과연 당대표 그릇이냐. 당대표면 일단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 칠웅 정도, 전국 칠웅 정도. 춘추 시대에 있고 전국 시대에 있는데, 그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오면서 7개의 나라로 크게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칠웅이잖아요. 전국 칠웅. 이거를 마지막에 이제 진시황이 통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국 칠웅급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대표는. 근데 이제 홍영표가 전국 칠웅급이 되느냐? 안 된다고 봐요. 그 정도 되기에도 좀 그릇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김두관이 나선다면 이거는 확실히 당대표 그릇이 될 만하고, 일단 풍모가, 김두관 정도면 풍모가 당대표 해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홍영표는 당대표도 어렵다고 봐요. 당대표도. 네, 여기까지 할게요.